에이프릴 바이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에이프릴 바이오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한 바이오 기업의 새 주인이 정해졌고 단숨에 4,370억 원이라는 실탄이 회사 곳간에 꽂혔습니다. 그것도 신발 만들던 TKG 그룹과 바이오 전문 IMM이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요. 이게 과연 단순한 자금 조달일까요?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에이프릴 바이오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에이프릴 바이오는 TKG 휴캠스와 IMM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무려 3,468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창업자 차상훈 대표 손에 있던 최대 주주 자리가 산업자본과 사모펀드 연합으로 넘어가는 거대한 체질 전환입니다. 체질 전환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시청자분들이 오늘 같이 풀어볼 키워드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새 주인은 왜 이 회사를 골랐을까? 둘째, 4,370억 원이라는 실탄은 어디로 흘러갈까? 셋째, 단일 플랫폼 회사가 어떻게 멀티 플랫폼으로 바뀌는가? 바로 이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새 주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혹시 2024년 오리온이 리가켐바이오를 인수한 일 기억하시나요? 당시 오리온은 5,485억 원을 투입해 최대 주주에 올랐고 그 뒤 리가켐바이오 주가는 약 184% 올랐습니다. 식품회사가 바이오를 사들였다는 게 처음엔 어색하게 들렸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한국 바이오 시장의 이종산업 대기업이 바이오텍을 장기 자본으로 키운다는 새로운 공식이 만들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식이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에서 한 발 더 진화된 형태로 다시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시장은 이걸 단순한 경영권 변경이 아니라 성장 방정식의 재현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이프릴 바이오에 들어온 새 주인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핵심은 두 축인데요. TKG 그룹은 옛 태광실업이고 나이키 운동화를 만드는 TKG 태광과 정밀화학 기업 TKG 휴캠스를 거느린 곳입니다. 이번 인수의 주체가 바로 TKG 휴캠스죠. 그리고 또 한 축인 IMM 인베스트먼트는 국내 대표 바이오 전문 운용사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이오를 검증하는 전문가가 먼저 들어와 평가하고 그 뒤를 장기 자본을 가진 산업그룹이 따라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IMM은 향후 글로벌 사업 개발과 기술 이전을 직접 지원하는 운영형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는데요. 이건 단순 재무 투자가 아닌 운영형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이번 유증으로 들어오는 돈만 3,468억 원, 여기에 이미 보유하던 현금성 자산 약 800억 원을 더하면 에이프릴 바이오의 고가는 한순간에 4,370억 원이 됩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알테오젠과 리가켐바이오 같은 국내 톱 바이오텍의 현금 유동성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단숨에 체급이 바뀐 거예요. 신약 개발에서 자금은 곧 면역력이거든요. 실탄이 왜 중요할까요? 두 번째 포인트는 R&D 확장입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지금까지 SAFA라는 단일 플랫폼으로 자가 면역 질환 후보 물질을 만들고 글로벌 빅파마에 기술 수출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4,370억 원이라는 자금이 들어오면서 게임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단일 표적 위주였던 사업 모델이 ADC 같은 항암제, RNA 치료제까지 확장되는 거예요. 회사 측은 직접 임상 3상이나 상업화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기술 이전 비즈니스를 가속화하는 방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자금을 신규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 투입해 기술 이전 사이클 자체를 짧게 만들겠다는 전략인 거죠. 단일 항체에서 다중 항체로 또 다른 치료 양식으로 넓어지는 진화가 시작된 겁니다. 진화의 핵심에 무엇이 있을까요? 셋째 포인트, 바로 REMAP 플랫폼입니다. REMAP는 기존 SAFA를 한 단계 끌어올린 차세대 다중표적 플랫폼인데요. 2개 이상의 단백질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어서 복합질환에 적합하고 생체 안정성과 생산성도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회사가 개발 중인 REMAP ADC는 HERE와 PDLE를 동시에 표적하는 이중항체 기반 항암제예요. 여기에 큐리진과 손잡고
RNA 기반 치료제도 함께 추진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이 에이프릴 바이오를 아직 저평가로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단일 플랫폼 기업의 잣대로 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멀티 모달리티 회사로 재평가될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에이프릴 바이오는 이미 2021년 룬드백에 최대 5,413억 원, 2024년 에보뮌에 최대 6,559억 원 규모의 후보 물질을 기술 수출한 이력이 있습니다. 합치면 약 1조 2천억 원이에요. 이 숫자가 무엇을 증명할까요? 이미 글로벌 빅파마가 두 차례나 검증한 플랫폼이라는 뜻입니다. 검증된 DNA 위에 자금과 신규 모달리티가 얹히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다른 바이오가 아니라 에이프릴 바이오여야 할까요?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첫째, 이사회가 TKG 측 3인과 차상원 대표 측 2인 체제로 재편되어 산업자본의 전략과 창업자의 R&D 리더십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둘째, 차 대표의 R&D 리더십은 6년간 유지되기로 명문화됐어요. 즉, 자본과 기술이 양쪽 다 살아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바이오 인수와는 다른 면역 체계입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리스크는 대규모 유증에 따른 지분 희석 부담입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은 분명히 있지만 늘어난 자금이 신규 파이프라인과 기술 이전 성과로 빠르게 환원된다면 희석 우려는 충분히 상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뭘까요? 바로 신약 개발 자체의 불확실성, 즉 임상 실패 가능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프릴 바이오를 주목하는 이유는 이미 1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 이력으로 플랫폼이 검증됐고 추가로 멀티 모달리티로 확장하면서 단일 후보 물질에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요약해 드릴게요. 세 주인은 산업자본 TKG와 바이오 전문 IMM이 손을 잡은 한국형 성장 방정식의 재현입니다. 실타는 단숨에 4,370억 원으로 톱티어 체급에 올라섰습니다. 체질은 단일 플랫폼에서 ADC와 RNA까지 아우르는 멀티 모달리티 기업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에이프릴 바이오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는 신규 REMAP 기반 후보 물질의 임상 진입 시점, 둘째는 다음 글로벌 기술 수출 계약의 타이밍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 인수가 만든 바이탈 사인을 확인할 시점이거든요. 오늘 에이프릴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2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